안녕하세요. 영양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영양에 대한 파트 2로 임신기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순기 임상영양사 선생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가져온 거는 임신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라고 우리가 딱 세 가지만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임신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3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희가 엽산, 그다음에 이제 철분, 칼슘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각각 또 필요한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엽산인 경우에는 임신 초기 가장 임신 초기에 필요한 영양소이고, 철분인 경우에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임신 중기부터 조금 더 필요한 영양소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뼈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임신 중기부터 후기까지 또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산부터 하나씩 차례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엽산은 내가 가임기 여성이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임신 초반기에 필요한 영양소다 보니까. 그래서 태아의 척추라던가 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고,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 결손이라던가 심장 기형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임신 전에는 400mg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초기부터 620mg 정도를 섭취로 권장을 하죠. 그래서 220mg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식품으로 먹게 되면은 엽산이 이제 조리할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엽산이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물에 녹고 그다음에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삶을 때 푹 삶아서 물기를 쫙 빼고 내가 이제 나물을 무쳤다. 그러면은 그 시금치에는 엽산은 거의 없는 그냥 이제 식이섬유하고 뭐 다른 것들만 드시는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드실 경우에는 실리콘 용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시금치를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데쳐서 무쳐서 드셔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엽산을 덜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많이 그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 이외에도 비타민 B군인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구토에 대한 이제 완화 효과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같이 드셔주시길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비타민 B6? B6, 네, 그렇죠. 네, B6를 조금 더 입덧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신 중기에 필요한 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중기부터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출산하고 나셔서도 2개월까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나게 되면은 많은 출혈량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수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부분 요 철분을 드셔주시기를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비임기에서 보다는 10mg 정도가 더 증가된 24mg의 하루 권장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드셔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혈액량이 확 늘어나서일까요? 네, 혈액량이 40% 이상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드셔주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흡수가 아무래도 좀 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철분을 먹을 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철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홍차라든가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뭐 육류 같은 걸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드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육류에 들어있던 철분은 거의 다 흡수가 안 됐다라고 보시니까 가능하시면은 후식으로 커피보다는 홍차보다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또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세 번째,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인 경우에는 태아가 이제 뼈를 생성하는 시기에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산모님의 골밀도가 낮아져서 추후에 골다공증이라던가 골감소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 게으르지 않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주 이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는 하루에 꼭 3잔, 그러니까 우유가 아니어도 좋죠. 유제품을 꼭 하루에 3번 정도는 드셔주신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요, 우유 먹으면 배 아프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 우유 먹으면 배가 아야야 안 먹을래 이러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임산부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유당불내증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알러지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우유가 아니셔도 제품으로 영양제도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유 중에서도 요즘 락토 프리 우유들도 굉장히 잘 그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드셔주시면 좋겠고 가능하시면은 우유가 아니더라도 칼슘을 꼭 챙겨 드셔주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칼슘도 철과 마찬가지로 몸에 더 잘 흡수되게 식사를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칼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닌 성분들이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그런 것과 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칼슘 제제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걸 같이 드셔주시게 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제제를 드신다 그러면 비타민 D와 같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섭취를 해주셔도 됐고 아니면 햇빛을 많이 쬐셔도 사실 칼슘 맞아요.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지금까지 임신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3가지 영양소 외에 또 추천하시고픈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이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더 추가되는 게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은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메가3 경우에는 폐의 두뇌 발달 및 시각 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서 권장을 하는데 약간은 좀 그렇다면 얘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시면은 출산을 임박했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 이제 주셨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인 경우에는 철분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네네.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도 임산부들한테 많이 권유드리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임산부의 경우에는 비타민 A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정말 임신기에는 비타민 A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비타민 A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사실 오히려 비타민 A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 권장량이 조금 더 늘어나세요. 그래서 보통 720 IU까지 이렇게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폐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임신 후기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조금 과다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량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아예 섭취를 제한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과장된 거죠. 너무 그 위험 우려가 과장돼서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뭐 기형이 생긴다. 기사가 자꾸 나오면서 비타민 A가 들어간 멀티비타민제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 A는 임신 중기 후기에 더 많이 필요한 영양소고 그 다음에 수유기에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임신기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추가로 필수로 먹으면 좋을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A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순기 임상영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